뉴스가 많다 많아. 정말 대형 이벤트가 많은 금요일 날 오늘도 여러분과 생방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허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예. 뉴스가 많네요, 진짜. 어떤 뉴스부터 할지 방금 이야기가 나왔던 네. 하는 앞에서도. 금통위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앞에서도 들으셨겠지만 기준금리 0.25%포인트, 어. 25bp 인하로 결정이 됐고요. 38개월 만에 통화 완화, 그러니까 피벗이 된 겁니다. 이게 네. 또 우리 주식시장에 오늘 바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물어봐야 될 것 같고 네. 저는 어제 굉장히 좀 기뻤습니다. 왜요? 이 소설가 한강 씨가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노벨 문학상. 노벨 문학상, 우리나라 와.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하셨는데, 야, 어제 저녁부터 이 기사 댓글에 내일 주식 뭐 사야 될까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관련돼서? 한강 관련주. 근데 저 장난인 줄 알았는데 도서 관련주가 오늘 지금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이 네. 채식주의자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채식 관련해서 풀무원을 사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일단 오늘 도서 관련주도 한번 저희가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간밤에는 뭐 미국에서 CPI 시장이 주목하던 그렇죠. 소비자 물가 지수도 발표가 됐고 매주 또 눈여겨보고 있는 실업수당 청구자 수도 발표가 됐는데 물가는 여전히 좀 끈적하다. 네, 그리고 끈적끈적하네. 고용은 뭐 주간 단위긴 하지만 좀 나빠졌다. 청구자 수가 늘었다. 뭐 이렇게 여기서 나왔습니다. 뉴스가 끝이 아닙니다. 네. 오전 또 있어요? 11시쯤에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공개가 되는데 진짜 많다. 오늘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정말 전문가 중에 전문가 네. 그분을 제가 안 나온다 하는데 잡아왔습니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저는 이분을 정말 시원시원해서 네. 쿨내 난다. 쿨남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쿨가이? 네. 우리 쿨지훈 박지훈 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어디 이렇게 술래잡기 하다가 오해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네. 아유, 제가 왜 안 나오겠습니까? 나와야죠. 사내 방송은 자주 나가시던데 저희 방송은 이렇게 띄엄띄엄 그러시면 안 당장 뭐 됩니다. 매주 금요일을 좀 책임져서 그래요? 정말. 예, 리뷰와 함께 프리뷰를 통해서 다음 주를 좀 준비하는 그런 전략을 금요일 이 시간에 따끈따끈하게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정인 거죠. 매주 맞아요. 금요일 우리 고정이에요? 쿨지훈 고정이죠. 박지훈 부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봐서 너무 반가운데 이제부터는 고정이다. 또 못 봐가주시니까 네. 너무 좋습니다. 자, 시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양 지수가 오르고 있는데 네. 글쎄요, 오르고 있다는 게 일단 반갑긴 한데 그렇게 뭐 폭이 크진 않습니다. 폭이 크진 네. 않아도 코스피가 또 2600이라는 숫자에 만족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또 2600 위로 그래도- 올라와 있으니까 또 조금 안심은 되긴 합니다. 삼성전자 1%대 상승해주고 있고요. 하이닉스 뭐 0.27%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 삼성전자 1% 올라도 사실 아직 5만 원, 그렇죠. 5만 전자예요. 좀 속상하네요. 뭐 앞서서도 외국인 매도 이런 얘기도 나오긴 했는데 부장님 요즘에 이제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예.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페어, 네. 두려움이 좀 있는 거예요. 두려움. 우리가 포모라고 하잖아요. 그 미싱 아웃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시장을 뜯어보면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폴딩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삼성전자 홀딩에 대한 두려움, 또는 제약바이오가 없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시장은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어쨌든 약간 냉온차가 좀 심했던 섹터의 분위기를 좀 감지할 수 있었는데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저희 NH투자증권에 오면 14층에 이제 리서치 센터가 네. 있어서 애널리스트들이 잔뜩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 주는 제가 무슨 일을 했냐면 한 분 한 분씩 좀 여쭤봤어요. 네. 특히 테크를 담당하시는 이분들에게 좀 약간 노크를 좀 해봤더니 이런 거죠. 참 역사적 밸류에 다가왔다 저점에. 저점에 우리가 다가왔다. PBR 계속 얘기하지만 네. 1배에 도달하면 거의 뭐 승산이 좀 높다라고 평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표정을 제가 살짝 봤더니 네. 지금 사야죠라는 그 표정의 어떤 의미를 메시지를 제가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좀 그 마음에 표정 안에 없어요. 예,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외국인 매도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급적인 걸 무시할 수 없다라는 아. 점이고, 그러니까 참 싸다라는 거는 인지를 하는데 모멘텀이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리고 누구나 다 똑같은 말을 해요. HBM의 퀄 테스트 통과 이후 양산 시작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왜 이렇게 늦어지냐라고 봤을 때 엔비디아 쪽에서 그 삼성전자에 대한 테스트를 컬을 통과하는 그 심사위원단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자면 네. 삼성전자가 문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겠죠.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그런 것들이 원래는 10월에 나올 예정이었기 때문에 원래 9월이었지만 10월로 연기된 거 아잖아요. 그래서 10월에 어느 정도 단발성 모멘텀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글쎄 모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한 맥스로 한 55%까지 지분이 좀 있었다가 네. 지금 계속 매도하잖아요. 팔아서. 네. 근데 원래 약간 이것도 하나의 이렇게 선 차트를 이렇게 레인지를 거버리면 한 48%, 49%까지가 외국인들이 그동안 과거에 좀 물량을 갖고 있는 지분에 대한 퍼센트 지금. 그러니까 그럼 49가 도래했느냐?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더 팔 게 남았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보자라면. 그래서 일단 오늘도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저도 지금 사실은 한 마이너스 한 7%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6만 원, 한 5만 원이 6만 5천 원이 깨지자마자 야, 이건 진짜 저점이다. 야, 이건 저점이다라고 어. 생각을 했고 실적이 나오는 시점에 이거는 빅백스 끝났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에 나오는 또 소문은 뭐냐면 4분기도 별로 안 좋다.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뭔가 상승에 대한 트리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오늘 SK 하이닉스의 H뱅 관련된 제조 공정 과정에서 뭐 어닐링 장비에 대한 부분 관련된 뭐 조사도 좀 있었던 것들이 뉴스 플로우가 좀 있었는데 이것들 네. 그러니까 작은 것들이 상승에 대한 상승 모멘텀으로 삼성전자 쪽으로 무게가 좀 실려야 한다는 것도 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반등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네. 단기적인 수급 패턴으로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에 좀 흔들리는 또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는 이런 수급적인 요소들이 발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최근에 뭐 리가캠부터 시작해서 펩트론부터 시작해서 알테오점부터 해서 최근에는 바닥에서 또 올라오는 오늘 또 3,000당지압부터 해서 보르노이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또 대형주에서 삼바 셀트리온 이런 쪽에서 어떤 큰 외국인의 매도에 엑시트가 없다라면 좀 추세는 지금 판도대로 계속 갈 거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라면 충분히 시소가 약간 이쪽으로 기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현재 상황입니다. 네. 오늘 뉴스가 엄청 많잖아요. 이벤트가 많잖아요. 많죠. 사실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금통위의 이제 금리 인하 결정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예상하셨습니까? 저희 하우스뷰도 어제 강성원 연구원이 네. 많아서 25bp 얘기했지 않습니까? 일단 부동산이라든지 가계대출 이런 거 생각하면은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무게추는 물가입니다. 물가.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는 잡아졌다라고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금통위가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오늘 함으로써 금리 인하의 이제 시작이 네. 어떤 그런 의미를 가져도 될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네. 최근에 금리 인하로 인해서 억압받았던 섹터 종목들 이런 부분들은 다소 조금 상승의 무게를 좀 둬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11시부터도 테슬라 로봇 테슬라. 맞아요. 예. 예. 이벤트도 있잖아요. 이거 2차 전지주에는 좀 영향이 있을까요? 혁신이냐 아니면 안전이냐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예상 답안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네. 네. 좋을 거냐, 나쁠 거냐인데, 그렇죠. 근데 일부 종목들에서는 로봇 관련 종목들은 오늘 좀 흔들리는 게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 물량도 좀 제법 나오는 종목들도 있고, 아직은 11시가 아니죠. 네. 아직은 좀 예상입니다, 지금. 기대감의 매수세도 좀 있는 종목들이 네. 있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건 오늘 그 낮에 거래가 되고 있는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 요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네. 당분간 우리가 그 반응은 테슬라에 대한 장후 시간의 거래에서의 움직임들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 로봇, 자율주행에 관련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거에 대한
못 샀던 부분들은 신규로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 보면은 뭐 삼성 SDI나 뭐 이런 일부 대형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반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도 좀 시간이 되면 좀 이따가 2차 전지 관련된 투자 전략과 좋습니다. 향후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쿨지훈 부장님하고 사연에 대해서 일단 하나 들어와 있는 거는 분석을 좀 해드릴 거고 오늘 그럼요. 종목도 네. 굉장히 많고 다양해요.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투영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남는 시간 또 짜투리 저희가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정말 꽉꽉 채워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실시간으로. 실시간 상담을 또 저희가 이 부장님 나오면은 시원시원하게 또 해주시거든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 올려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안내해 드리고 들어가 볼게요. 네. 일단 실시간 상담 많이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사연을 좀 길게 보내주셔도 저희가 이렇게 긴 시간 할애해서 또 상담 그렇습니다. 받아보실 수 있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방법 1번입니다. 설문 링크 통해서 참가해 주시고요. 이게 좀 어려워요. 걱정하지 마시고 방법 2번 이메일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 네. 채택될 수 있는 팁이 또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상담받고 싶은 종목뿐만 아니라 고민하고 있는 섹터 종목 네. 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평단가 수익률 비중 보유기간 적어주시고요. 이 출연자에게 뭐 금요일에 이제 박지훈 부장님이 나와주시니까 고정이니까. 박지훈 부장님 딱 찍어가지고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볼게요. 맞춰볼게요, 여러분들. 자, 상담 신청하시고 네. 커피까지 받아가시길 저희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지만 소중한 선물 커피 쿠폰 네. 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오늘 들어와 있는 사연 보겠습니다. 종목이 좀 많아요. 여섯 오랜만에 종. 많은 것 같아서 꽉꽉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리죠. 닉네임 모나리자가 아니라 모나리자. 모자리나 모자리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사전에 읽었는데 조금 슬프더라고요. 네, 오늘의 고민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한 주식 저 어떡하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초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저는 아이와 함께 유학을 꿈꾸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자금의 보탬이 되고자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손실률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물론 제 선택이었지만 시장 영향도 좀 받은 터라 한두 종목 제외하고 투자한 종목 모든 종목이 마이너스입니다. 첫 번째 종목 LG 에너지 솔루션 작년 여름에 50만 원대의 매수에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격 상승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상승한 이유와 또 앞으로의 전략에 대해서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현대 로템 한국 항공우주, 이 방산주도 가지고 있습니다. 중동발 위기, 외국인 매수 등으로 전망이 좋다고 하는데 저 방산주는 계속 담아야겠죠? 아니면 현재 소외받고 있는 이 반도체주를 기회 삼아 들어가 볼까도 합니다. 반도체주 최근에 안 좋다고 하니까 지금이 저점 바닥 찍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판단 잘못됐을까요? 롯데케미칼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부양책 영향에 시장 반등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 화학주 서서히 투자 매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엔터주입니다. 하이브와 YG 엔터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터주는 비중이 크진 않지만 앞으로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더 낮춰야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본전만 오면 빠르게 정리해서 이 신용대출도 해결하고 다시 처음부터 주식을 제대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너무 힘든 상황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모자리나님 일단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쭉 살펴봤는데 사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무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키지 말고 투자를 하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뭐 내가 진짜 확신이 가는 종목이 있으면 네.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렇게 손실이 커졌을 때 너무 커졌을 때. 이럴 때는 정말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모를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이제 B2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영끌족이다, B2족이다 네. 하는데 이 B2 상담 저희가 오늘로 한 3번째 받는 것 같은데 정말 손대면 안 되는 신용대출까지. 그치만 저희가 너무 나무랄 수는 없는 게 뭐 본인의 상황이 또 네, 있지 네,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이분의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은 어디인가? 우리 쿨지훈 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좀 볼게요. 일단 전반적으로 6종목인데 네. 딱딱딱 이 섹터가 좀 구분이 되거든요. 어떻게 예. 보셨어요? 구성은? 일단 그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은 꼭 전달해드리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고객분들을 엄청 많이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B2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신용이나 대출 이런 분들 많이 과하게 쓰신 분들, 뭐 최근에 스탁론까지 쓰신 분들도 아, 그래요? 상담을 많이 해드리고 네. 있는데 제가 이거를 하나 깨달았어요. 음. 이게 맞을지 제가 이제 참 이거 방송에서 얘기해서 욕을 먹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사람은 안 변하더라. 사람은 안 변한다. 이거를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뜻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제가 설득을 시켜서 아. 최대한 레버리지를 최소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게 어느 순간 계좌를 다시 열고 상담 요청이 왔을 땐 이미 풀로 또 꽉 차 있더라고요. 아유.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이 투자 성향에 대해서 하지 마라. 근데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컨빅션 종목이 나왔을 때는 약간의 사람인지라 조금 용감하게 대시를 할 수도 있겠으나 공격적으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예, 근데 이게 사람은 안 변합니다. 안 변한다. 예, 이게 참 투자 상황이 이제 다 있어. 아. 모나리자님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자제하는 것도 좀 없지 않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네. 일단은 불편한 종목은 롯데케미칼이에요. 최근에 중국 재정 정책 이게 12일 날도 인터뷰가 또 있고 내일이요. 네. 내일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또 한 번의 청사진이 그려질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중국 차이나 모멘텀은 끝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철강이라든지 아니면 석유화학, 특히 화학 쪽에서 좀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심지어 미디어 쪽이나 엔터 쪽에서도 조금. 근데 화장품은 조금 약간 세모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워낙에 좀 화장품 섹터는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현재 전망은 3분기도 약간 중국 쪽 매출은 조금 슬로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지금 화학주에 있는 롯데케미칼은 일단 상승 시 매도의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네. 어떤 스프레드 개선이 되지 않고 있고 중국은 어쨌든 증설 계속 작업이 되고 있어요. 자, 업황이 섹시하지가 않은데 증설을 한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삼성전자가 반등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증설이에요? 아니에요. 톤다운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상황에 지금 맞닥뜨려지는 내 섹터가 지금 계속 뭔가를 증설을 하려주고 뭔가 세팅을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주식은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일단 롯데케미칼은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롯데케미칼의 내부적으로 재무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자산에 대한 매각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뭐 NCC를 할지 ECC를 매각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매각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 한다는 좀 불편함이 있어서 이번에 절호의 찬스 중국의 레버리지 효과가 만약에 발생을 해서 화학 섹터가 반등했을 때는 했을 때. 요거 살짝 분할 매도하는 관점으로 좀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제가 이렇게 2차 섹터의 하나의 대표로 말씀드리면 바닥이 좀 올라옵니다. 올라와요. 왜 올라오죠? 좋아질 게 하나도 없는데. 아니 전기차가 잘 팔립니까? 그다음에 금속 가격이 올라옵니까? 리튬이 올라옵니까?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제 정책적인 효과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왜? 벤츠라든지 막 폭스바겐이 지금 독일이나 이런 데서 BMW나 이런 데 독일에서 지금 막 징징댑니다. 너무 힘들어요. 네, 왜? 네. 중국 때문에요. 중국 때문에 왜 힘들어? 너무 싸요. 1,500만 원에서 3,500만 원이면 중국 전기차를 살 수 있으니 약간의 지금 레벨이 좀 올라와 있는 유럽 전기차 완성차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됩니다. 잘 안 팔려요. 그러니까 저기 죄송한데 저희한테 조금 이구환신이라고 하잖아요.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좀 더 지원금 준다라든지 네. 아니면 좀 CO2 규제 빡세게 한다라든지 아니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조금 터프하게 해줄 수는 없어요. 라는 거에 대해서 노크를 좀 하고 있거든요. 정책적으로 좀 네, 풀어달라. 그런 것들이 네. 지금 현재 데이터로는 드라마틱하게 반등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최근에 약간의 유럽
완성차 모멘텀으로 지금 종목들이 올라오는. 예를 들어서 LG 엔솔보다는 사실은 유럽 모멘텀은 SDI가 좀 크거든요. SDI라든지 아니면 양극재에서는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동박 쪽에서는 약간 엎치락뒤치락하는데 솔루스 첨단 소재도 있고 그다음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유럽 쪽에 모멘텀이 있는 그리고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벤치랑 또 계약했잖아요. 그렇죠. 수주를 네. 이게 바로 그 말이 많던 테슬라의 자체 배터리 4680인가요? 그거 아닌가? 근데 아까 수주 금액이 아직 나오진 않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업계에서는 한 7조 정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지금 궁금증이 있어요. 그래서 캐즘을 극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시발점이 지금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2차 전직 지금 갖고 계시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홀딩 여부는 전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 다음에 하이브나 이런 엔터 관련 종목들도 여쭤보셨잖아요. 저는 강력 홀딩입니다. 강력 홀딩. 네, 지금 비중이 조금 없으시면 좀 추가 매수 하셔서 지금 엔터주에 대한 분위기는 지금 사 모아야 될 시기라고 제가 한 두 번째 여기 출연했을 때 엔터주에 대해서 여쭤본 적이 기억이 있는데 네. 제가 한 시계추를 한 10월 11월 전 넘길 겁니다라고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 이유는 바로 3분기 실적은 안 좋아도 4분기서부터 돌아서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스케줄상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하나가 마지막에 방산도 방산주였잖아요. 네, 방산이 있습니다. 방산주를 좀 줄여서 테크로 좀 움직이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방산을 좀 줄이고 반도체 쪽은 어떤가요? 뭐 이런 식으로도 또 지금 물어보셨거든요. 방산이라고 하면은 뭐 지금 방금 종목에서 나왔듯이 현대로템. 로템 현대로템. 그리고 항공우주, 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 근데 너무 좋아지는 업종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던지고 이게 사실 그 제약바이오가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가 이분을 만났어요. 리가켄 바이오를 막 상담을 막 했어요. 제가 약간 왜냐 옛날 제약바이오 특징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특징이 세론이 엄청 심했던 섹터가 네, 제약바이오였잖아요. 그래서 조금 종목을 최근에 이제 물들었으니까 노를 젓는 건 맞는데 제약바이오 한두 종목으로 몰빵하지 말고 뭐 이 종목 이렇게 좀 나눠서 좀 세트 분산을 플레이를 좀 해서. 하자라고 네. 해서 그렇게 했는데 고객 한 분은 약간 좀 아쉬운 말씀을 주죠. 이거 왜 팔게 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약바이오의 K 제약바이오의 움직임이 좀 달라졌어요. 네. 예전 같으면 세론 뉴스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더 레벨업이 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플랫폼의 기능 자체, 그다음에 기술 이전의 기능 이런 것들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따발총 모멘텀들이 좀 준비되고 있는 이런 것 종목이 있다 보니까 섣불리 공부해서는 이게 끝까지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산주도 마찬가지거든요. 다시 돌아오면 네. 방산주도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YOY 내년 실적이 올해보다 30-40%가 더 잘 나와요. 네네네. 한국 항공우주는 3분기는 조금 환율 효과 때문에 좀 떨어지는 건 있지만 4분기부터 다시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 미국 대선의 이 두 후보의 공약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방산주는 공통적인 수혜주입니다. 그 다음에 CMO 시장도 수혜주고 또 인프라 투자도 수혜인데 공통적인 건 방산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평화 모드가 올 것 같아요. 저는 아닐 것 계속 같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네. 또 죽었다가 살아나고 이런 부분들이고 아마 그 글로벌리 방산에 대한 예산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있는 K 방산 기업들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현대 로템이라든지 한국 항공우주라든지 한화 시스템이라든지 LIG 넥스원 같은 종목들은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이걸 일부 좀 줄이고 싶다라면 조금만 줄이세요. 조금만 줄이시고 조금만. 반도체 이제 서서히 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이 모자리나님의 고민을 쭉 듣다 보면 네. 일부 이해가 되는 게 6종목 중에서 방산만 플러스가 나고 있거든요. 방산만 플러스. 그러니까 네. 3년 보유했던 LG 엔솔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0%인데 야. 그리고 10개월 보유한 YG엔터도 지금 마이너스 25%인데 예. 한 2개월 제일 지금 보유 기간이 짧아요. 짧았는데. 2개월 보유한 현대로템이 지금 플러스 12%니까 네. 요거를 한번 교체를 해서 지금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은 뭐 삼전이나 예를 들면 테크 쪽으로 한번 갈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말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찬성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좋아서 방산은 꼭 그대로 좀 반드시 있어라. 머스트 해브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버리기는 아까운 거고 만약에 삼성전자를 사시려고 한다라면
오늘 얼마죠? 지금 상승. 오늘 6만 원 시도하고 있어요. 잠깐만, 또 오. 빠졌구나. 좋아. 아, 예? 지금 6만 원 시도하고 있어요. 저는 이 정도 저 눈물 날 것 같거든요. 6만 원 올랐다가 조금 빠졌어요. 지금. 저 지금 눈물 날 것 같아요. 날 것 같아요. 지금 100원 남았습니다. 100원. 네, 100원 남았어요. 네, 그래서 힘내라.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 매도가 또 나오고 있긴 하지만 네. 제가 볼 때는 한 6만 한 1, 2천 원 정도서부터는 좀 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근데 네. 약간 목표 주가가 다 내려와요. 지금 뭐 한 8만 원에서 뭐 어떤 때는 8만 원 언더도 보고 있는 회사도 있고 국내는 아직 한 9만 원, 8만 원에서 9만 원 사이 보고 있는데 저는 지금 가격 정도면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방산을 만약에 좀 줄여서 반도체를 사시려고도 고민이 있다라면 일부 조금만 한번 잽을 한번 날려보는 전략. 지금 완전 뭐 바닥을 찍었다는 확실한 그런 징표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전략을 말씀드리게. 자세한 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시작부터 시원시원하게 또 우리 부장님 스타일대로 딱 정리를 다다다닥 해주셨는데 일단은 또 저희가 고민을 세세하게 좀 뜯어봐야 되니까 다시 한번 모자리나님의 고민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뭐 해결책을 주신 것 벌써 같긴 주셨어요. 한데. 네, 무릎팍도사 같아요. 네. 고민 자, 한번 모자리나님의 적어볼게요. 네. 고민은요. 이러니까 마음이 더 아프다. 유학 자금에 보태려고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지금 주식 투자하고 있습니다. 회복하고 싶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 상승대 우려는 여전하다. 어떤 전망이 맞을까요? 소외되어가는 반도체 지금 오히려 들어갈 적기 아닐까요? 중국 영향에 상승하고 있는 화학주 투자 매력 지속될까요? 마지막 엔터주 소량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슈가 너무 많네요. 전망 어떤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 오늘의 핵심은 사실 신용대출이에요. B2를 해가지고 B2를 해서 빚을 해결하시는 분을 많이 보진 못했지만 일단은 뭐가 지금 시급한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고 수익률이 우리 홍 앵커님이 말씀하셨지만 가장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데 수익률도 마이너스 20% 정도 네. 되거든요. 근데 지금 테슬라하고 2차 전지 연관 가능성이 있어서 오늘 또 테슬라가 기대반 우려반이지만 한 30분 로보택시를 남았네요. 네. 빵 터트려 준다고 하면 2차 전지 쪽이나 뭐 전기차 캐즘 쪽도 좀 다소 해소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시장의 기대. 그러니까 약간 이제 변수가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유럽은 CO2를 규제를 한대요. 20%를 더 내려라. 그 다음에 미국은 연비 규제입니다. 그래서 연비 규제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키로수로 좀 보면은 한 16 정도 나오면 차가 연비가 되게 좋은 거죠. 16. 좋죠. 되게 진짜 좋은 좋죠. 거죠. 네. 그 정도니까 어쨌든 미국도 그러한 정책적인 규제에 이제 맞닥뜨려졌기 때문에 어쨌든 성장은 합니다. 올해 2024년에 전기차 시장이 한 5, 6%예요. 굉장히 한 자릿수니까 실망스러운 거죠. 근데 2025년에 성장률을 이렇게 봤더니 한 25%. 그러면 2026년은 좀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0%. 그러면 이제 성장의 이제 가도를 달리는구나. 그런데 변수가 11월 5일이죠. 그러니까 대선. 해리스가 되면은 계속 이 행진은 계속 갈 수 있는데 트럼프가 되면은 이거는 좀 삐끗합니다. 그래서 주가는 다시 내려올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희 NH투자증권 주민호 연구원한테 직접 찾아가서 연구원님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전기차 성장률은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래도 전 10%대 이상 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네. 지금 25% 이상을 바라보는 시점, 그러니까 해리스 전제라면 근데 트럼프가 됐을 때는 10%대로 좀 톤이 다운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약간 가속력에 대해서는 브레이크가 걸리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어서 어쨌든 11월 5일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마지막 변수인 것 같아요. 근데 현재 돌아가는 약간 흐름으로 봤을 때는 누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전기차나 이 신재생 네. 관련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해리스를 좀 응원하고 있겠죠. 그렇겠죠. 근데 네. 그게 좀 변수이긴 하지만 다른 거 다 차치하고 그냥 그래서 매수를 할 때 유럽향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먼저
매수와 이런 직결되는 행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해리스가 되면 미국향 모멘텀이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스텔란티스와 관련된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인트 벤처에서 공장 지금 가동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유럽향 모멘텀이 있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삼성 SDI라든지 네.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스 그렇죠? 동박 쪽에서는 네.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이 워낙에 유럽향 포지션이 좀 있기 BM. 때문에 에코프로 BM. 근데 리튬 전망도 제가 여쭤보니까 리튬은 올해 내내 계속 빠질 거다. 하지만 2025년 때는 좀 반등하는 무게로 좀 두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리튬은 수요잖아요. 전기차에 대한 주식을 접근하는 방법은 기대감으로 매수하는 거고 리튬은 말 그대로 실제 현실에서 수요가 있어야 그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아직 수요단에서는 V자 반등이 나오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리튬의 전망은 올해보다는 내년 쪽에 무게를 좀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어쨌든 뭐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테슬라의 4680 배터리 아마 네. 파나소닉이랑 같이 경쟁하겠죠. 그래서 아마 사이버 트럭 쪽에서 아마 생산을 이제 시작할 것 같은데 SDI가 참 약간 똘똘한 게 SDI도 46 배터리를 해요. 근데 80은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높이를 확정시키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객들의 수요에 맞게끔 나는 유도리 있게 대응할 수 있겠다라는 게 맞춰주겠습니다. SDI. 네, 그런 식이죠. SDI인데 LG는 솔루션은 올해 연말서부터 오창 공장에서 이제 양산을 들어가는 거고 SDI는 내년 상반기서부터니까 이게 약간 속도는 SDI보다는 LG 에너지도 좀 빠를 겁니다. 근데 어쨌든 2차 전지는 같이 움직이는 쪽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 더 소재단에서 보시려면 좀 재밌는 기업이 하나가 PNT라는 기업이 있고 PNT요. 네. 그 다음에 대주전자 재료. 요건 이제 실리콘에 대한 데이터를 좀 봐야 되는데 4분기 실적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대주전자죠. 그래서 4분기 실적은 만약에 그쪽으로 무게를 좀 두시려면 대주전자 재료를 음극재 전 탑픽으로 좀 보고 있고 PNT가 재밌는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PNT 쪽에서 이 원래 배터리 장비를 하는 회사인데 LFP 배터리도 하고 있고 이건 약간 ESS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또 양극화 물질까지 매출 기대가 2025년, 2026년 봤을 때 매출이 거의 지금 더블을 전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튜브나 이렇게 경제 방송 보니까 이 PNT 대표이사님이 직접 IR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끝까지 한번 경청해 봤더니 상당한 매출 증대에 대한 자신감이 나타나고 있는 회사여서 만약에 테슬라에 대한 배터리 관련된 모멘텀의 밸류체인도 이 PNT까지도 한번 관심 넣고 한번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좋아서 네. 가져가 보면 어떨까 맞아요. 거의 이야기를 결론을 해주셨죠. 내주셨으니까 그렇다면 삼성전자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얘기 안 한 게 반도체 그럼 삼성전자만 있냐? 반도체 이제 다른 쪽도 한번 보자면 이게 좀 흐름이 다른 기업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산주를 이제 쭉 네. 보다가 반도체와 이제 아직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이 방산주를 저도 이제 상담 직접 받아봤거든요. 네. 그래서 현대로템에 관련된 종목들을 좀 갖고 계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풍산도 최근에 구리가 올라간다 해서 풍산도 맞아요. 밸류에이션이 가장 방산 섹터에서 저렴한 게 풍산이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좀 갖고 계신 분도 있는데, 그래서 풍산은 좀 더 이제 좀 주가가 좀 레벨업되는 그런 시작점 같아서 요즘 구리에 대한 전망은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보유 의견 말씀드리고 싶고.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재밌더라고요. 이게 저도 지금 그거 오늘 보고 왔었어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분할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 인더 제목이 길더라고요. 뭐죠?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이름도 어렵네. 이게 오늘도 한 4%, 5% 가깝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할하고서 쭉 빠집니다. 하나 네. 인더가.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계속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고 그 약간 비중은 9대1의 비율로 분할을 했는데 이게 하나 인더를 까보면 네. 하나 비전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바로 하나 정밀기기죠. 하나 정밀기기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사실은 반도체와 연관이 많은 종목입니다. 오. 그래서 일단 한화 비전 같은 경우는 실적을 보니까 한 1,000억에서 한 1,200억 정도 매출 이익단에서 나오다가 올해 그다음에 실적을 보니까 이 정도 속도면 한 1,800억, 900억 정도 영업이익 나올 것 같아요. 네. 보통 그럼 2,000억이라고 퉁 치면 한 10배 주자. 10배 주면은 한 2조 되잖아요. 밸류에이션이. 그렇죠. 그러면 2조면 지금 하나인더의 시총보다도 좀 약간 비스무리합니다. 그럼 남아 있는 가치가 하나 뭐죠? 하나정밀이잖아요. 하나정밀의 가치를 얼마나 줘야 되냐? 이 하나정밀은 바로 이 SK 하이닉스의 HBM에 납품할 수 있는 핵심 부품인 이 TC 본더를 하는 회사죠. 그럼 겹치는 회사가 하나 있죠. 한미반도체. 야, 그러면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 TC 본더에 대해서 약간 솔벤더였잖아요. 한미반도체가. 그렇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얼마입니까? 상당히 고밸류를 받고 있는 한미반도체의 모습인데, 아, 그러면 하이닉스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야, 한미반도체 참 고마워. 너희 때문에 우리 함께 같이 동행하고 있는 참 얼마나 좋아. 그런데 속마음은 이런 거죠. 아, 저 자식 저거 나 때문에 좀 배불리 잘 먹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투투렉 전략? 약간 이럴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기술력이 없는 회사도 아니고 그냥 노크를 해보는 거죠. 같이 한번 공동 개발해볼래?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런 쭉 관점으로. 보면 정황상 어떡해. 또 하나정밀도 하나비전과 합병할 생각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럼 하나정밀은 밸류를 얼마를 줘야 돼? 한미반도체의 밸류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지금 약간 보면은 1조까지도 가능한 거 아니야? 그러면 아까 하나비전이 2조 하나정밀이 한 1조 그럼 더하면 한 3조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지금 초반에 외국인 매도가 엄청 나왔거든요. 네. 이 종목이. 그러면서 그 매도가 딱 멈추자마자 바로 돌격대장 앞으로. 그러면서 지금 매수세가 굉장히 오고 있는. 그래서 반도체 삼성전자는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으나 실제 주식시장을 뜯어보면 반도체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종목장이 이렇게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점이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코스피 200과 삼성전자의 이 가격 변동성이 괴리율이 지금 역대급으로 벌어져 있어요. 우리 경제학 이론 중에 죄기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파생에서도 얘기하는 논리긴 한데 이 괴리가 벌어지면 정상으로 다시 회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역사적 PBR의 밸류에 있는 삼성전자가 오늘 반등하는 이유도 사실은 일부 외국인 매도가 나와도 그를 다 지금 먹고 있는 약간 매수세가 분할 매수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큰 손들도 스마트 머니들 오늘 뭐 강하게 매수세는 들어오지 않더라도 잽을 좀 날리고 있는 매수세는 분명히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다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들어와서 지금 방산 얘기하면서 왜 테크를 얘기했냐면 방산 팔고 이 반도체로 가기엔 너무 아까운 섹터가 방산이다 보니까 네. 그러면 교집합이 있는 종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하나그룹에 있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플러스 이 하나인도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하나인더스까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한 추가적으로 이제 뭐 장비주들 최근에 보면 어제도 뭐 KC텍 막 반등 막 하려고 하고 있고 최근에 또 아까 얘기했던 HBM 어닐링 장비 관련해서 약간 노이즈가 좀 있는 종목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그래도 찌는 이오테크닉스가 아닌가라고 해서 일부 증권사에서는 이 삼성전자를 제외한 이 반도체 머스트헤브 아이템으로 이오테크닉스를 서서히 좀 편입하는 그런 하우스도 일부 발견이 돼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 한번 종목들은 쭉 봐야 될 것 같고 뭐 리노공업이라든지 실적은 좋은데 약간 밸류상에서 충분히 지금은 겁낼 이유가 없다. 삼성전자 반등할 때 베타가 센 종목들을 지금 사놓고 기다리자라는 전략이 좀 취하자라는 그런 의견도 좀 일부 있어요. 그리고 지금 SK 하이닉스는 지금 내년 물량을 이미 다 확보했거든요. 8단이든 12단은 뭐 내년 뭐 상반기 하겠지만 네. 어쨌든 만약에 8단이 말하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새로운 가격 체계 협상 카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의 베타가 더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선점하는 약간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사놓고 좀 팔짱 끼는 좀 흐름을 좀 예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4분기 실적에 대해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글쎄요, 뭐 이거는 뭐 썰밖에는 안 돼요. 4분기도 안 좋을 거다라고. 물론 삼성전자 지금 위기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근데 삼성전자를 그 인력들을 저는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왜 삼성전자입니까? 그러니까요. 천하의 삼성이에요. 지금 놀고 계시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정말 고군분투하고 계실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으니까 삼성전자 한 번만 하면 한번 믿어봅시다. 지금 여기서 앨런 머스크님께서 로보택시 연기됐다고 하는데 그거 뭐 저희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일 것 같아가지고 네, 실제 뉴스만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확인 아직 시간이 좀 안 된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은 또 실시간 상담이 있기 때문에 다음 속도 좀 질문도 내볼까요? 제가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 롯데케미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거시적으로도 보고 싶어요. 왜냐면 이제 중국 경기가 살아나야 또 같이 살아나는 섹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석유라든지 화학주라든지 중국 부양책 벌써 힘 잃었다, 모자랐다 이런 판단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중국 부양책이 좀 부족한 느낌이다. 그리고 앞으로 좀 추가적으로 부양책이 더 나와야 한다.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실까요? 저희 섹터에 저희 회사에 그 원자재 담당하시는 분들이 원자재. 저번 주에 이제 영국을 갔다 왔어요. 에너지 관련된 학회를 다녀왔는데 딱 결론이 뭐예요?라고 여쭤보니까 딱 하나더라. 뭐예요? 그러니까 금속 섹터의 비중 확대, 의견 지속. 그러니까 구리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구리로 의견이 모아집니다. 그래서 구리에 대한 톤업은 여전히 강하다. 그게 저는 제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럼 경기 리세션 이제 리스크가 끝난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소프트 랜딩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왜요? 진짜 그래요? 중국을 봐봐. 사실 중국이 부동산 때문에 힘들지 실제 쭉 보면 중국에 대한 수출 데이터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경기가 지금은 약간 성장률에 대한 약간 좀 마이너스 나는 것들이 좀 있고 기대치가 좀 그거에 대해 충족을 좀 못 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지만 실제 중국에서 외부로 나가는 수출 데이터는 중국이 그렇게 약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결론. 부동산 경기를 좀 잠재울 수 있고 부동산 리스크를 좀 다운을 시킬 수 있는 정책을 내일인가요? 12일 날 내일이죠. 네, 내일이네요. 내일 아마 그런 쪽에 대한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중국 경기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가 저는 내일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규모의 문제겠죠. 근데 이번에는 세론 현상은 나올 것 같지 않아서 이제 박은겸 저희 중국 담당 연구원과 한번 얘기를 해봤더니 조금에 대한 중국 유동성 이 상승 흐름은 좀 더 이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제가 자료 하나 이번에 이거 보여드리면 네, 자료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관심 업종 이게 사실 주식시장 프리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를 준비하는 얼마 전에도 우리 김영환 연구원이 나와서 말씀 주셨던 분 기억나시죠? 네. 통통하게 저랑 닮으신 분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화학 철강을 섹터를 넣었어요. 화학 철강. 네. 네, 이거 얼마 전에 넣었거든요. 이거 왜 넣겠습니까? 바로 중국 때문이다. 중국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단기 모멘텀으로 발휘될 수 있다라는 네.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국 경기 부양책의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근데 다만 제가 아까 우리 모나리자님의 롯데케미칼 의견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결론이 그겁니다. 따라가면 안 되고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매도 타이밍으로 좀 여겨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의 지금 최근에 반등 쭉 왔다가 지금 약간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네. 중국이. 그래서 다시 한번 레벨 2차 상승은 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시점을 좀 매도 타이밍으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 생각보다 비중이 커요. 롯데케미칼이 지금 30% 비중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분할 매도라고 했을 때 비중을 어느 정도 이렇게 털어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절반 이상. 절반 이상. 예. 절반 이상을 털어내서 만약에 중국 쪽과 일부 연관이 있는 엔터주 하이브라든지 아니면 YG라든지 그 내년부터 공연 수입이 매우 큰 종목인 SM
그리고 엔터주가 사실 YTD로 올해 한 35% 빠진 섹터가 엔터거든요. 네. 굉장히 많이 빠졌죠. 자연스럽게 우리 엔터 이야기 할까요? 그러면은. 네. 아니 아까 왜냐면 네. 강력 홀딩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지금 제일 손실이 크거든요. YG가. 엔터가요? 지금 YG하고 하이브가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25%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YG는 지금 3분기 전망도 아마 한 20억 정도 이익 정도니까 YOY를 보면 거의 90% 마이너스 언더예요. 그러니까 실적은 거의 뭐 약간 똔똔 굉장한 실적 모멘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년 1분기서부터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나머지 엔터 종목들도 근데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세븐틴이라는 그룹 보면 얘네들 이 아이들이 한 5년, 6년, 7년 차예요. 또는 최근에 우리가 TV에서 많이 보는 아이돌이 한 10년 차도 많이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게 올해 약간 주가가 빠지는 게 그럴만했다. 그러니까 약간 교체, 그러니까 신인 팬덤이 새로 생기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팬을 이렇게 옮겨지는. 나 이 연예인 좋아하다가 이 연예인 옮기는 이런 시기가 전 지금이라고 보고 있고. 방탄소년단이 이제 컴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년 되면. 네. 제가 이 숫자 보고 깜짝 놀라요. 2026년에 방탄소년단의 오프라인 공연 수입만 얼마인지 아십니까? 2026년이요? 2026년 얼마예요? 1조. 지금 예상치인 거죠? 예상치. 와, 그것보다 더 할 수도 있겠네, 부가수입.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 지금은 이제 신인 그리고 이게 신인이 왔을 때 이 앨범 판매량이 30만 정도 나오면 적자래요. 적어도 한 40만, 50만 이상 나와야 조금 이제 돈을 조금 버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들 올라오는 거 보니까 꽤 이렇게 우상향되는 엔터들이 아이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실적 모멘텀이 좀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바이더딥 구간에 좀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년 기준 실적으로 봤을 때는 PER이 한 15배에서 20배 정도로 지금 많이 지금 싸져 있거든요. 그래서 엔터주는 지금 강력하게 좀 모아가는 전략을 하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전망이 내년에 YO 단위로 했을 때 한 45%에서 한 60%까지 다 톤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생각할 때 어닝 모멘텀이 확실한 섹터가 내년은 반드시 엔터가 껴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마 11월 되면 여러분들도 확인하시겠지만 모든 증권사들이 2025년 섹터별 전망치를 내놓거든요. 그렇죠. 뭐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엔터, 뭐 화학, 2차 전지 아마 엔터에 관련된 투자 의견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스트롱바이 의견으로 아마 일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중국 올라간다고 해서 살짝 올라가는 섹터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참고로 NH투자증권의 탑픽 종목은 하이브로 선정을 했습니다. 하이브 그래요. 여러분들도 잘 기억해 주시고 제니 불핑 제니가 11일 솔로 앨범 그리고 SM 에스파도 곧 컴백을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응원봉 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부장님 이제 엔터주 얘기하니까 평소에 궁금했던 게 사실 아티스트 자체가 엔터주한테는 자원이잖아요. 그렇죠. 그 자체가 그냥 거의 100% 자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 아티스트가 호재면서 이제 악재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너무 많이 봤어요. 봤어. 너무 많이 그게 봤어. 이제 엔터주 할 때 굉장한 변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리트가 지금 굉장히 있는 구간이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도어 이슈는 제가 네. 보기엔 95% 이상 끝났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제2의 버닝썬 이슈가 또 나오면 저도 뭐 그거는 우리는 또 다시 어떻게 할 악재 수가 없죠. 그건 어쩔 네.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현재 놓여져 있는 오픈되어 있는 노이즈에서는 한 95% 이상은 다 소멸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큰 볼매를 맞았기 때문에 아마 엔터사들 입장에서도 상당한 그 아티스트에 대한 관리며 그 다음에 평판에 대해서는 엄청난 지금 관리가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쳤다고 여기서 또 그런 이슈들이 발생하는 거를 방관하겠습니까? 지금 상당히 지금 엔터에 관련된 뭐 정부도 그렇고 그렇죠. 사회도 그렇고 또 팬들도 그렇고 그런 몰상식한 일들은 안 하겠죠.
알겠습니다. 엔터주에 대한 얘기까지 해봤고 시간이 지금 한 15분 정도 남아 있는 것 광고 같은데 듣고 올까요? 광고 듣고 빨리 이제 여러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금요일에 우리 박지훈, 쿨지훈 부장님과 함께하는 시원시원한 종목 상담 함께 하고 있고요. 이제 네. 여러분들의 실시간 채팅 막 올려주세요. 아까부터 올려주신 분들 저희가 정리를 해놨고 지금부터 여러분들 뭐 고민하고 있는 종목 혹은 섹터 상관없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시간 되는 대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하나하나 볼까요? 네. 미리 올려주셨던 종목들. 음. 네. 지난번에 못했던 종목도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가보시죠. 해봐도 좋을 것 좋습니다. 같고 이거 미리 좀 들으셨어요, 부장님? 네. 부장님은 엠노도 있고 영풍정밀도 있는데 엠노? 이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엠노요? 네. 그리고 오늘 올라와 있는 종목은 허경민님의 한화인더스 얼마까지 볼까요? 볼까요? 그리고 이주은님 LG 이노텍 분석해 주세요. 이런 질문도 올라와 있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네. 도파민님, 드래곤머슬님 어디 계시다가 이제 막 저기 채팅으로 나타나셨어요. 네. 네이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드래곤머슬님, 캐리소프트 네이버. 도파민님께서 올려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좀 기다려주시고요. 네. 우리 박지훈 부장님 정리되는 종목부터 저희가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실시간으로 막 보시는 거잖아요. 바로바로 네, 보시는 거라 네. 좀 날것의 느낌도 있고 오히려 더 그 매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종목부터 봐주시겠어요, 부장님? 뭐 아까 말씀 주신 거 다 하면 되나요? 엠노부터 아, 하면 네, 좋아요. 천천히 네. 해주셔도 되면 한 종목씩. 네. 그러니까 엠노는 그 공급망 관련된 이게 사실은 삼성 SDS와 삼성전자와 엠노를 같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인수했잖아요. 삼성 SDS에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클라우딩 서비스에서 삼성그룹에서 가장 그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회사는 삼성 SDS인데 거기서 이제 수주를 계속 엠노가 어떤 형태로 근데 지금 문제는 기업들 그룹향의 실적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주들이 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네. 최근에 수주가 나온다 하는 얘기들은 계속 엠노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전고점이었던 7만 원까지는 충분히 수주가 이제 조만간 나올 거라고 얘기가 좀 되고 있어서 아마 협상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룹사들을 이 자리에서 오픈할 수는 없지만 꽤 그리고 외국계 기업들과도 지금 교류가 있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주가는 재미없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이 물류에 관련된 엄청난 이 트래킹과 이 브레이크가 걸렸던 사안으로 인해서 이 물류 체계 관련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전력 투구를 하고 있는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엠노 당산역에 가면은 당산역 한 13번 출구로 나오면은 쭉 가보면 엠노가 있어요. 당산역 위치까지. 13번 출구. 예. 아주 가까운 데 있어요. 그래서 네. 아주 큰 회사는 아닌데 네. 이 다 R&D 기술 인력들만 있는 회사가 엠노거든요. 그래서 네. 어쨌든 이 기업은 좀 지켜보시고요. 갖고 있으셔도 충분히 좀 편안하게 엑시트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전 엠노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홀딩 의견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다만 이게 어떤 일부 기업만 가지고 지금 수주에 대해서 지금 협상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얘기가 조금 좀 대기가 되어 있는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론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계속적인 수주 이슈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하나인더는 얼마까지 봐야 되냐라는 질문인데요. 네. 아까 제가 밸류에이션 간단하게 그냥 러프하게 측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한 5만 원까지도 충분히 밸류에 대한 그 그래요. 선은 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정밀에 관련돼서 충분히 SK 하이닉스와 공동 개발 이후에 이제 수주 그 다음에 양산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면 될수록 충분히 한미반도체 밸류는 아니더라도 그 절반치만 받더라도 충분히 레벨 업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다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지금 제가 수급 하나 보여드릴게요. 차트에서 보면 요 외국인 매도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왔던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네. 요 매도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매수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전환된다라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LG
이노텍도 한번 말씀드리면요. 네, LG노텍. LG노텍이 지금 증권사별로 좀 톤이 많이 다운됐습니다. 아, 그래요? 한 28만 원까지 보시는 증권사 하우스 이제 목표가 개념이죠. 네. 이게 사실은 아이폰이 잘 돼야 돼요. 아이폰이. 네, 아이폰이 잘 팔려야 하는데 이번에 16 시리즈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좀 주변에서 말이 별로 많이 안 사던데? 그렇죠. 네. 많이 안 사요. 그러니까 AI 관련된 탑재된 소위 말해서 온 디바이스의 시발점은 결국 16 시리즈부터 아니겠냐라는 기대감이 너무 맞아요. 네. 컸어요. 그런데 언어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기능 탑재는 한 내년 이후에 나오는 제품서부터 나올 거기 때문에 아마도 굳이 지금 경기 리세션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핸드폰 교체 주기가 얼마입니까 보통? 한 24개월에서 36개월 아니세요? 요즘은 2년 훨씬 더 쓰는 것 네. 같아요. 저는 한 지금 3년 썼어요, 지금 제 거. 얼리 어댑터들은 아니시기 때문에 저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 없어요. 그래서 전화만 받으면 돼. 그러니까 아마 교체 시기는 아마 내년 이후로 봤을 때 3분기 실적도 약간 실적 톤 다운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4분기나 내년 1분기서부터는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지금 만약에 돈 있으면은 LG 이노텍 사세요라고는 말 못하겠어요. 그래서 LG 이노텍은 좀 중립적인 의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희님이 꼭 한번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SLS 바이오 갑자기 투자주의가 떴다. 한번 볼까요? 네.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네. 우는 표시를 이렇게 하시면서 남겨주셔가지고 이재희님께서 네. 저희 자주 들어와 주신 분인데 저희가 잠깐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체크를 잠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 계속해서 강보합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아무래도 11시에 지금 테슬라에서 발표하는 로보택시 영향으로 우리나라 또 관련주들 어떻게 급락을 할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오늘 진짜 아까 우리 그 노벨 문학상 박수 치면서 시작했잖아요. 네네네네. 정말 관련 주가들이 뭐 도서에 관련된 도서, 네. 도서, 출판 그러니까 관련된 관련된 주가가 아예 한강씨랑 관련이 없어도 같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뭐 밀리의 서재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예스24도 그러니까요. 네. 지금 거의 상한가 네. 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주식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이게 있어요. 투자자들이고 네. 그러니까 또 시장이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제 저녁에 저는 이제 사실 제 얘기입니다만 네. 속보를 딱 받아들고 나서 나 한강 작가님 책 몇 권은 있지만 이제 없는 것도 야, 있으니까.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못 한 거예요. 뭘 사야 될까? 그러니까 너무나 투자자분들은 네. 항상 이렇게 투자 쪽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 진짜. 그러니까요. 존경스럽네요, 진짜. 네. 자, 밀리의 서재에 한강책 없다고. 그래도 밀리의 서재가 지금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네, 예, 저도 한강 오늘 같아요. 봤는데 어. 맞아요. 이게 서비스를 안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그냥 하시더라고요. 테마 영상이라고 닥터케이님이 맞아요. 뭐 이렇게. 근데 사실 이런 테마주가 이렇게 관련해가지고 올라가는 네. 것 자체도 저는 좀 재밌더라고요. 예, 그게 또 많은 분들이 관심사가 딱 몰리는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자, 여러분 또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시간 그렇게 많지 않지만 올려주시면 네. 그때 또 부장님께 여쭤보겠고요. 데이비드 킴님 일주일에 한 권 읽으신다고 되게 많이 읽으시는데 일주일에 한 권이면은 한 달에 네 권이니까. 웹툰도 그렇게 못 읽습니다. 저는. 네. 자, 자, 이나루 지금, TV님이 네. 위메이드 펄어비스도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아, 펄어비스 찾는 분들 좀 많았으니까 펄어비스 한번 볼까요? 펄어비스. 이 부분도 한번. 네. 부장님 혹시 체크가 가능하시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펄어비스요? 게임주. 네. 저도 펄어비스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펄어비스는 지금 주가 움직임 보면은 여기 주봉상의 모습이고요. 이제 일봉상에서 모습은 이렇습니다. 네. 게임주에 대한 투자 의견은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최근에 NC소프트 올라오는 거 보면은 이렇게 올라오다가 다시 또 내려왔기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기대감이 조금 꺾인 모습들인데 이 펄어비스의 지금 스케줄상에서 보면 내년에 좀 많이 좀 좋은 것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게임주를 만약에 투자 시기를 보면은 약간 올해보다는
내년에 이제 신작 게임이 타이트하게 형성된 게 좀 펄업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우리 NH니까 안재민 연구원이랑 게임주 가지고 막 얘기를 하다가 만약에 하실 거면은 내년 초부터 게임주에 대해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년 초부터요? 예, 내년 올해보다 올해 그 신작 게임들이 올해는 좀 약간 슬림했어요. 하지만 2025년과 2026년은 우리나라의 게임주들에 대한 이 신작 그 스케줄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형성돼 있어요. 아, 제로도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마 게임주는 아마 올해보다는 내년에 기상부가 좀 맑을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오히려 매도하는 것보다는 서서히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바뀌시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가가 안 간다고 좀 답답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년을 기대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게임주 게임주가?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관심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내년 네. 상반기 더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정희 님이 현대차 EUB 지금 매수는 어떨까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현대차 EUB EUB는 사실 저희 상담이 많이 들어와요. 심심치 않게 들어오는 현대차 가지고 네. 계신 분들 꼭 같이 상담 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묶어가지고 현대차 EUB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EUB나 현대차나 어쨌든 뭐 밸류업 관련돼서도 얘기를 많이 나누고 계시지만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약간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국내 자동차 업계는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국의 산업을 좀 더 부흥하려는 그런 정책들을 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관세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네. 그럼 현대차가 사실은 바이든 정권 때 굉장히 MS를 확대시키면서 좋은 현상이 나왔으나 어쨌든 하이브리드 효과가 컸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하이브리드 효과를 덕을 봤던 현대차 모습에서 이제는 순수 전통 전기차로 정면 승부를 해야 되는 현대차 입장에서는 관세로부터는 조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컨센을 만족시킬 만한 실적들이 아마 강하게 드라이브 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주가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재미가 톡톡 현재 장세를 봤을 때 크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 섹터보다는 오히려 낙폭과대인 종목장을 대비하는 게 오히려 수익률 제고할 때는 좀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밤님께서 HD 현대일렉 왜 계속 빠질까요? 일주일 새 지금 12% 떨어졌습니다. 실적 보고 산 건데 당황스럽네요. 사실 실적이 좋다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도 혹하게 되잖아요. 주가 같이 그렇죠. 연동되지 않을까 네. 싶어가지고 네. HD 현대일렉 오늘 지금 30만 8천 원 달리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지금 좋은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1번은 AI죠. AI 2번이 뭘까요? 전 전력입니다. 전력. 예. 우리나라는 전기 관련된 요금이나 이런 책정은 거의 한국 전력이 주도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국은 다 민간이에요. 최근에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 아직 시간 얼마 없죠. 빨리 얘기하면은 네, 맞아요. 전력 테마는 끝나지 않았다. 네. 근데 지금 질문 주신 분들은 조금 욕심쟁이세요. 현대일렉이나 효성중공업이나 이런 종목들 쭉 한번 주봉이나 월봉 보시면 그렇게 빠졌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건강한 아주 건강한 리즈너블한 그런 조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다만 최근에 조금 일부 매도가 조금 나온 부분은 좀 있어요. 외국인 매도도 좀 최근에 나오네요. 강하게 매수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지만 충분히 저는 이 테마는 전고점을 다 벗길 가능성이 매우 큰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HD 현대일렉, 효성중공업 하나 더 끼자라면 LS 일렉트릭 요 삼총사들에 대해서는 전혀 아직은 실망할 단계가 아니니까 오히려 매수에 대한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약간 방송 후반에 많이 이렇게 올려주셔가지고 좀 아쉬워요.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네, 조금 더 실시간 상담을 자세하게 해드릴 그렇죠. 수 있었는데 금요일마다 이제 박지원 부장이 나오시니까 이 시간 되면 여러분 조금 더 빨리빨리 네, 올려주시면 네, 조금 더 실시간 상담에 저희가 시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나오시는 거죠? 부장님? 아, 예.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쿨지훈 우리 제가 너무 좋아하는 쿨지훈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앞으로 금요일마다 시원시원한 또 우리 박지훈 부장님의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사연 보내주시면 너무 좋아요. 맞아요. 진짜. 네. 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우리 지훈 부장님께 보내드려가지고 그 전날부터 분석 좀 부탁드릴 거고요. 실시간으로도 많은 또 채팅 상담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테슬라 로보택시 이벤트 지금 많이들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제 곧 시작할 모양입니다. 네, 우리 시장도 지금 양 지수 빨간불 켠 채로 유지는 하고 있는데 네. 코스닥 힘도 좀 약해진 빠지고 상황이네요. 있죠. 네, 네. 금요일 마지막까지 대응 잘해 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